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연선 때에도 네. 그 같이 친하게 지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적으로 보면 충분히 뭐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애초에 변호사이기를 변호사이기로, 택했고 예. 본인의 삶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 된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할 수 있는 분이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엉덩이는 왼쪽에 두고 뭐 고개만 돌려서 오른쪽을 본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엉덩이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지 간에 앉는 자리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좌우를 다 보는 거죠. 정치나 외교적인 이재명 후보의 성향이랄까 방향이랄까 정책의 방향?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또 하셨고 그래서 국지적인 이런 부분에 한정된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보시면서 벌써 몇 년을 활동해 오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건데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그 연선 때에도 네. 그 같이 친하게 지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자기가 법조인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성적으로 보면 충분히 뭐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애초에 변호사이기를 변호사이기로, 택했고 예. 변호사이기를 택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 쪽으로 활동하셨던 네. 그걸 보면 본인의 삶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이 아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본인이 실현하고 싶은 꿈이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이 국민들께 많이 좀 호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평한 사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공평한 사회에 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그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사회가 많이 발전되어 오고 체계도 많이 쌓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득권을 가진 계층은 그 기득권을 자기가 굳이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룰대로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바꿔서 좀 더 그 국민 전체가 우리 사회 시민 전체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으려면 그렇게 기존의 틀이 좀 잘못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몸으로 느껴온 사람이라면 그걸 잘 알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3, 40년 경제 발전을 통해서 쌓아온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계층이동 사다리나 뭐 그렇죠. 성장 사다리나 이런 성장도 저 가만두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사시 부활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사시부활 같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중요한 큰 이슈가 되는 것이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슈 자체로 돼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거나 이제 거론이 많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네. 국민 전체의 삶에서 사시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다. 실용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거 아까 빈말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막 여러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국민의 삶에 정말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정책이나 네. 공약 같은 걸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네네. 저쪽 국민의힘 쪽에선 좌파식 정책이다, 좌파적 정책이다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우파적인 공약들도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엉덩이는 왼쪽에 두고 뭐 고개만 돌려서 오른쪽을 본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엉덩이를 왼쪽에 두고서 오른쪽을 보는 것만도 다행이 아니에요? 왼쪽에 두고서 왼쪽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는 만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엉덩이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지 간에 앉는 자리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좌우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왼쪽에 앉아 있더라도 오른쪽을 쳐다보는 건 좋은 행동이시죠. 그래야 필요한 걸 알죠. 양쪽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만 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는 데서 정책이 생기고 보는 데서 관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나 뭐 아니면 경제적인 구상 같은 건 있겠는데 네. 좀 사람들이 그런 쪽도 좀 궁금해요. 정치나 외교적인 그 뭐랄까 이재명 후보의 성향이랄까 방향이랄까 정책의 방향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갑자기 나오신 건 아니에요. 지난번 네. 대통령 후보 나오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또 하셨고, 그래서 이 어떤 국지적인 이런 부분에 한정된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보시면서 벌써 몇 년을 활동해 오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당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나라 전체에 그 우리 저희 당에서 우리 대한국에서 가장 큰 당이잖아요. 비록 야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1당이지 않습니까? 제1당 대표는 다 관심을 갖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의견도 많이 들으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 계속해서 국가적인 문제, 뭐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상의를 하시고 책을 보시고 또 고민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